이제 국어에서 살펴볼 내용은 추측 그리고 권유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중국어 발음으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빠, 빠. 이 빠는 조사이고 문장 반드시 맨 뒤에 온다는 사실, 그리고 경성으로 소리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빠는 크게 5가지로 그 활용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앞에 3가지는 아주 빈번하게 쓰이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명령, 제의, 권유의 의미로 쓰이죠. 뭐뭐 해라, 명령이죠. 뭐뭐 합시다, 제의, 권유,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문 1 따라 읽어보시죠. 我们走 我们走 우리는 간다, 우리는 떠난다인데 여기에 이제 바를 붙여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我们走吧我们走吧 우리 가자, 우리 떠납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문 2번 你先走吧你先走 너는 먼저 간다. 你先走 그리고 여기에 바를 써줌으로써 명령, 권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你先走吧 너 먼저 가십시오. 너 먼저 가렴 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이 단어는 원래 짝수로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짝수의 단어는 바로 이 표현이 원형이 됩니다. 발음과 성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手先首先首先 아시다시피 先이라는 단어 자체로도 먼저, 우선이라는 뜻을 지녀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先이라는 단어 앞에 뭔가를 하나 더 붙여주기로 한 겁니다. 그럼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단어를 붙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단어와 같은 의미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단어를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도 안 될 땐 전미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따라 읽어봅니다. 手 手 이 手는 머리 숫자죠. 그럼 머리가 지니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같은 직립동물인 경우에 머리는 맨 위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에 4발 달린 동물의 경우에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지요. 맨
앞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먼저라는 것은 앞선다는 의미니까 시엔이라는 단어 앞에 手를 붙여줌으로써 首先 짝수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따라 읽습니다. 首先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중국도 영어권도 마찬가지듯이 요새 추세는 말을 줄일수록 좋다고 여기죠. 그래서 원형은 首先이지만 줄여서 先으로만 쓰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의 두 번째 의미, 바로 추측의 의미가 되어 무엇뭐이다에서 무엇뭐일 것이다로 바꿔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문 3 따라 읽어봅니다. 今天他不来今天他不来 오늘 그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바를 붙여줌으로써 今天他不来吧今天他不来吧 오늘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 4번 따라 읽어보시죠. 水不够吧水不够吧 원래는 水不够水不够 인데 뒤에 바를 붙여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水 이것은 물 숫자지요. 이제 고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설명부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고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바로 말씀 구자와 만을 다자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이지요. 아울러 이 단어의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句 그리고 많다 多 그러면 이제 세 단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따라 읽어봅니다. 告 句 多 告 句 多 어때요? 세 단어의 발음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아하, 이 단어는 회의 문자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회의 문자란 한 단어의 뜻과 또 다른 단어의 뜻이 합쳐져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경우였죠. 그럼 句 말씀 句 많다 말이 많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울러 미리 여러분들께 이 고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고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말이 많다와 충분하다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련성이 쉬 떠오르지가 않지요. 그럼 충분하다는 의미와 통하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또 많다는 거죠. 많아야 넉넉하고 넉넉해야 충분하니까요. 그럼 이 거우의 의미는 다름 아닌 또에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거는 회의 문자가 아니라 왠지 형성 문자일 것 같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 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께 이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음부호를 까오까오리로 입력을 했죠. 그런데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까오까오리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글자는 쥐인데 왜 까오까오리로 쳤는데도 다음의 글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단어는 한국어로 도금하면 고구려지요. 그리고 이 고구려, 삼국시대의 하나였던 고구려 왕조를 중국어로 발음하면 까오까오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원래 이 글자는 말씀 구자지만 여기에서는 쥐로 발음 안 되고 꺼로 발음 가능하니 바로 말씀 구자와 이 단어는 서로 통하는 글자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단어는 바로 갈고리 구자입니다. 갈고리 아시죠? 이런 거요. 우리 낚시를 할 때 이 갈고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꺼우가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고구려의 구자는 갈고리 구자와 서로 통용되기 때문에 보통은 까오꺼우리라고 발음을 하지만 원래는 이 단어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갈고리 구자와 말씀구는 때로는 통용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언제부터인가 까오주일이라고 읽는 이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고구려를 이야기할 때 까오꺼우리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 까오주일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단어는 쥐 발음도 되지만 사실상 꺼 발음도 되는 거죠. 자, 이제 따라 읽어봅니다. 꺼, 꺼, 또 어때요? 아하, 이제 여기에서 발음이 왔고 의미는 또 많다에서 왔음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꺼는 바로 형성 문자가 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go, go. 이 go는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아주 푸짐하게 밥 공기에 밥을 얹혀 주십니다. 그러면 또 더 주시려 할 때 아유 어머니 됐어요 됐어요 충분해요. 중국어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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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라 go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이제 혼자 있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꾸 말을 걸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됐거든. 그만해. 충분하거든. 이때도 중국어로 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go란 단어는 충분하다, 됐다 라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水, 물이 不够, 충분하지 않다인데 가 왔으니 추측이 되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水不够吧?水不够吧? 물이 충분하지 않다 해서 물이 충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동의, 승낙의 어기를 나타낸다 라고 했네요. 이 어기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앞서서 콩치, 공기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 있죠? 치, 기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이지요. 말의 기운입니다. 즉 물질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국어로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지금 잘한다라는 한글을 여러분들께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1번 칭찬일까요? 2번 비판, 폄하일까요? 문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는 구분이 가능하지요. 1번 잘한다, 잘한다. 2번 잘한다, 잘한다. 어때요? 이때는 1번과 2번이 구별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어기라는 겁니다. 설명은 불가능해요. 그 느낌, 기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기운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동의 승낙의 어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그렇게 풀이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문 보실까요? 好吧,我给你好吧,我给你 먼저 이빨을 빼봅니다. 好, 좋아, 我给你 给는 줄 급자지요.
줄 급자는 중국어로 다음과 같이 발음합니다. 따라했습니다. 게, 게. 이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주다 라는 뜻이에요. 줄급. 그래서 우리 한자어에도 공급하다. 그리고 밥을 주는 것 급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 게, 게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다라는 이 동작 동사는 무엇을 수반합니까? 무엇을 수반해요? 이 동사는 방향을 수반하는 것이죠. 준다는 것은 어디에게로? 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를 파생시킵니다. 바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향하여 라는 의미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好, 좋아, 我给你,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뜻이 되는데 이때 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好, 我给你, 좋아, 내가 너에게 줄게. 이제 두 번째, 好吧, 我给你, 좋아, 내가 너에게 줄게. 빠가 있으나 없으나 문장의 뜻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기가 되는 거죠. 느낌만 줄 뿐이에요. 예문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行吧,我原谅你. 行吧,我原谅你. 이 싱은 단일 행자지요. 가다,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래서 중국인들도 싱런, 행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빈번하게 쓰이는 것은 이 싱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싱, 싱, 싱은 가다 라는 뜻이죠. 간다는 것은 통과한다는 뜻이죠. 가능하다,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여기에서 싱, 가도 돼, 오케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好와 똑같은 의미로 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뭐뭐 해도 돼? 그때 뭐 그래, 좋아,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1번 好, 2번 行. 어느 쪽으로 표현해도 다 같다는 겁니다. 이어서 따라 읽어봅니다. 原谅你, 原谅你. 여기에서 나타나는 原谅은 이 량이 양해하다, 용서하다는 의미의 양자입니다. 따라서 原谅이 바로 용서하다는 뜻이니 行吧,我原谅你. 좋아, 됐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뜻이 되는데 이때 行 또는 行吧 역시 위 好, 好吧와 마찬가지로 바를 붙여주나
안 붙여주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기를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즉, 바를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만을 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따라 읽어보실까요? 好,我来吧. 好,我来吧. 좋아, 내가 할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라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라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기본 동사예요. 앞서서 우리는 라이, 취에 대한 반대 의미, 오다,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중국 사람들은 이 라이라는 동사로서 대동사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가령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만두를 먹으러 갑니다. 실컷 먹고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런데 쟁반에 만두가 하나 남았네요.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권하겠죠? 하나 남은 거 더 먹어요. 제가 중국어로 얘기합니다. 你吃,你吃. 你吃는 너는 먹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어에서 이처럼 동사만 놓는 경우에는 명령문도 됩니다. 당신이 먹어 라는 뜻이지요. 你吃, 당신이 먹어.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요,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好,好. 내가 我 먹다, 吃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동의, 승낙에 어기가 붙어야 되니까 바를 붙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좋아요, 제가 먹을게요. 1번 好,我吃. 2번 好,我吃吧. 어느 쪽으로 표현해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你吃 이미 吃라는 동사를 썼을 때 여러분들도 好,我吃吧 똑같은 동사를 쓴다면 중복이 되죠. 이는 세계 어떤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어를 계속 중복해서 쓰는 것을 거리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대동사라는 거죠. 你吃好,我来吧. 我来吧. 이렇게 라이로 바꿔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라이가 왔을 땐 아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대동사로구나 라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왕 라이의 용법을 말씀드리고 있으니 여기에서 모두 정리를 해봅니다. 세 번째, 이 라이는 또 다음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来,来,我们干杯吧. 먼저 깐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깐, 말을 간자지요. 빼, 잔, 배자입니다. 따라서 깐페이 직역하면 잔을 말린다는 것이니까 잔 안에 있는 액체를 모두 없앤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배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来,来
我们干杯吧. 이 표현에서 라이는 오셔, 오셔 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영어의 come on, come on과 같은 의미로 상대방을 집중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합으로 쓴다는 거죠. 자자자. 한국어의 자자자와 같은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이, 我们干杯吧 하면은 자자자, 우리 건배합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바는 어떠한 의미로 썼을까요? 자자자, 우리 건배합니다에서 건배합시다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의미인 명령, 제의, 권유의 용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라이에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자면 가령 여러분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거나 또는 교환학생 또는 어학연수 놀러 갔을 때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저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라이라이라이라이 짜요 라이라이라이 라이라이 짜요 라이라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나요? 나 오라고요?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 라이라이는 자기네들끼리 기합을 주는 자자자라는 의미로 풀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어는 방향에 대단히 민감한 언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의 문장들을 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我帮你吧我帮你吧 이때 빵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시면 이 단어는 원래의 표현은 이겁니다. 한국어로는 방조,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용어로 쓰고 있죠. 무슨 방조죄. 바로 방조란 돕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중국어 발음 따라 읽어봅니다. 빵주, 빵주. 돌방에 돌 조자지요. 즉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 써줌으로써 짝수를 만들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빵주라고 써야 하지만 중국인들은 구어, 회화를 할 땐 줄여서 말하기 때문에 빵, 빵 이처럼 한 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돕다. 우어 빵니. 근데 빠를 붙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따라 읽어보시죠. 우어 빵니바. 우어 빵니바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이가 붙는다는 것이죠. 이때 라이는 오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때 라이는 빵 이 단어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동사로 쓰일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려면 나의 이 동작이 어느 쪽으로 향해야 돼요? 너에게로 향해야겠죠?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려면 너에게서 멀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너에게로 다가가야 되나요? 라이는 다가가다, 접근하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라이를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은 너의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의미를 써주는 것이 라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我帮你吧. 我帮你吧 라고 표현해도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중국인이라면 我来帮你吧. 我来帮你吧 라고 써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국어다운 중국어를 구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원어민과 그렇지 못함의 차이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렇듯 첫 번째, 중국어는 방향에 대단히 민감한 언어이다. 두 번째, 라이는 때로는 이처럼 본동사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동사로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단어를 보시면은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你自己去解决吧. 다시 한번. 你自己去解决吧. 你自己去解决吧. 自己 자기니까 스스로란 뜻입니다. 解决 해결하다지요. 따라서 你自己 너 스스로 解决 해결하단데 바가 왔으니까 해라, 하렴, 명령제의 권유의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럼 너 스스로 해결해. 你自己解决吧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처럼 본동사가 되는 解决 해결하다 앞에 취를 써준다는 겁니다. 취는 뭐였어요? 가다지요. 간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 혼자 해결하라는 얘기는 나에게로 다가서서 엮으란 얘기예요? 아니면 나에게서 떨어지란 얘기예요? 당연히 너 혼자 해결하란 얘기는 나랑 엮지 말란 얘기죠. 나랑 떨어져서 너 혼자 해결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를 써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你自己解决吧 라고 해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진정 중국어다운 중국어는 오히려 你自己去解决吧, 你自己去解决吧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취는 해석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의 세 가지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명령, 제의, 권유, 두 번째 추측, 그리고 세 번째 동의, 승낙의 어기는 매우 잘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의 용법에는 분명 네 번째, 다섯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아직 여러분들의 단계에서는 소화하기 다소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언어라는 것은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이거니와 반복하는 것이 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합니다. 네 번째, 가정의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정, 이 가정하다라는 단어는 한글로 풀이해 보면 가정, 이것을 한자로 바꿔보면
이처럼 쓸 수 있겠죠. 즉 여기에 가는 거짓 가, 정은 정할 정자니까 거짓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자의 생성원리 6가지 중 마지막 뭐였죠? 그렇죠. 지아지에, 가차. 바로 이 가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니 거짓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짓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설, 가정이라는 단어로도 쓰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이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죠. 이제 예문 보시겠습니다. 去吧没有钱不去吧无聊去吧没有钱不去吧无聊去吧 가자니 没有钱 돈이 없고 不去吧 안 가자니 无聊 심심하고. 이 문장은 간단 얘기예요? 안 간단 얘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자 하니, 가려고 하니 没有钱 돈이 없고 不去吧 그렇다고 안 가자고 하니 안 간다고 하면 无聊 심심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네 번째 바의 용법은 가정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어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바로 无聊라는 단어였죠. 이미 교재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无聊는 이성으로 발음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无聊无聊 절대 无聊 울리아오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중국어에는 연음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 리아오. 그렇죠. 따라 읽어봅니다. 우리아오, 우리아오가 되는 것이죠. 이 우는 없을 무자의 간체자입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리아오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리아오는 왼편에 귀 이자가 있고 오른편에 토끼 묘자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류, 료, 묘. 따라서 모음, 요가 바로 오른편에 있는 토끼 묘자에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글자는 오른편에서 소리를, 왼편에서 뜻을 가져온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리아오는 류자는 귀와 관련이 된 것으로서 들리다, 듣다라는 의미를 지니죠. 결국 귀는 소리와 관련이 된 겁니다. 따라서 류자는 이야기하다, 들리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왜 심심한 걸까요? 바로 이 리아오는 사실상 다음 단어의 줄임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하고 읽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聊天聊天聊天 바로 하늘을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이야기할 게 없다? 이게 심심하다와는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t에는 또 다음의 단어의 줄임령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天气天气 바로 한국어로 도금하면 천기예요. 천기는 기운이고 하늘의 기운이란 얘기죠. 한국어에 있어서 천기는 대단히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천기누설 뭐 이러한 정도로 쓰지요. 하늘의 기운을 누설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로 씁니다. 반면에 중국어에 있어서의 천기, 티엔치는 말 그대로예요. 하늘의 기운입니다. 하늘의 표정이지요. 기운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티엔치 따라 읽어봅니다. 티엔치 바로 티엔치 천기는 날씨가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 보죠. 聊天이라는 것은 聊天气 날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죠? 그 聊天气를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심심하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오늘날의 날씨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뭐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서로 밍숭맹숭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면 뭐라고 해요? 오늘 날씨 좋죠? 聊天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특별한 주제가 없이 말하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聊天 하면은 이것은 한담하다, 잡담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 특별한 주제가 없어서 날씨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료하게 한담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无聊 이제는 聊天聊天气 날씨조차도 말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심심한 거죠? 그래서 无聊 잡담할 것조차도 없다는 뜻이 되니까 심심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无聊는 한국어로 도금하면 무료하다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한국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통용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관없다 라는 어기를 지니는 경우예요. 여기 또 어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것은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느낌만 준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문 보시겠습니다. 买
就买吧，钱多的是。买就买吧，钱多的是。买就买吧，钱多的是。 먼저 말 삼성으로 읽히는 이 단어는 사다입니다. 물건을 산다는 뜻이죠.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제가 지금 두 단어를 함께 엮어서 제시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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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왼편에 있는 것은 살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단어는 팔매자입니다. 따라서 사다, 마이, 팔다, 마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상반된 단어를 여러분들께 함께 제시하냐면, 중국어에 있어서 이처럼 한 글자로 되어 있는 형용사나 동사인 경우는 가급적 서로 상반된 의미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만 따로따로 외우면 그 자체로 끝나지만, 이처럼 한 글자로 되어 있는 형용사나 동사는 서로 상반된 단어를 알아뒀다, 이것을 합치면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실까요? 마이, 사다, 마이, 팔다. 이제 합쳐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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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그럼 사고 팔다가 되니까 그렇죠. 매매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한 글자로 되어 있는 형용사나 동사는 상반된 단어를 함께 알아두면 일거양득이 되는 겁니다. 즉, 두 개의 단어를 알게 됨으로써 세 개의 뜻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이거삼득이 되는 거겠네요. 아울러 간혹 중국어를 배우면서 한자도 함께 섭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접하곤 합니다. 좋은 생각이죠. 중국어도 배우고 간체자를 번체자로 바꾸면 또 한자 능력 시험을 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한 것은 중국어 마이마이, 매매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한자어 매매인 경우는 보시면 어때요? 중국어의 마이마이, 사고 파는 건데 우리나라의 매매는 팔고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즉, 간체자를 번체자로 바꾸기만 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중국어와 함께 더불어 한자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좀 귀찮더라도 중국어의 한자와 한국어의 한자가 일치하는지 한 번쯤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마이마이, 마이마이. 따라서 마이, 사면, 찌오,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긴 좀 그래요.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는 부사어로 쓰인 곧, 바로 라는 의미다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40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봅니다. 叫, 叫. 이 단어는 이 모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叫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기억하세요? 이것을 한어 병음자모로 쓰다 보니 IU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젊은이들조차도 이거를 이유로 발음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叫 이 발음을 就, 就라고 발음해도 틀린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 몇 성?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삼성인 경우는 반드시 脚, 脚라고 발음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买就买吧. 사면 곧 사는 거지. 钱 돈이야. 多的是 많은 것인데. 따라서 买就买吧. 사면 사는 거지. 钱多的是 남는 게 돈인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 바, 买就买吧. 사면 사는 거지. 이때 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관없다는 어기를 지닌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가 그렇게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의 5가지 의미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스스로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뒤이어서 제가 녹음해드리는 연습 문제 문장의 발음도 계속해서 들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다음에 팅리, 듣기 능력 테스트를 위해서지요. 수고하셨습니다.